야, 너 그 영상 봤어? 안내견이 식당 들어가려다 거부당한 영상. 진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충격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안내견에 대해 얼마나 알아? 그냥 귀엽고 똑똑한 강아지겠거니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은 진짜 안내견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해. 너 이거 다 보면 안내견 전문가 된다? 가보자. 안내견이란 게 그냥 똑똑한 강아지 하나 골라서 너 이제 안내견 하는 줄 알았지? 천만에. 안내견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계획된 존재야. 쉽게 말하면 안내견 부모들도 다 안내견 출신, 유전적으로도 성격 건강, 지능 면에서 선발된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야.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제일 유명해. 여기서는 번식부터 교육, 파견까지 다 담당하지. 그 외에 한국시 각장애 인복지관, 산하 안내견센터, 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아직 기관 수는 적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어. 해외로 가면 미국엔 Guide Dogs for the Blind, The Seeing Eye Guide Dog Foundation 같은 수십 개 기관이 있고, 영국엔 The Guide Dogs for the Blind Association이 대표적이야.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본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안내견 인식도도 높아서 부러울 정도야. 자, 그럼 모든 강아지가 안내견이 될 수 있을까? 아니지. 안내견으로 많이 선발되는 품종은 딱 정해져 있어. 대표적으로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이 둘의 믹스, 아주 드물게는 푸들 같은 품종도 있어. 왜 리트리버 계열이냐고? 일단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공격성이 낮고 지능이 높아. 그리고 집중력이 좋고 낯선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많거든. 실내외 적응도도 뛰어나고 사람 지시를 듣고 행동하는 능력이 탁월해. 게다가 덩치가 적당해. 너무 작으면 보호자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어렵고 너무 크면 관리하기 힘들잖아. 적당한 크기와 온순한 성격, 여기에 건강까지 받쳐줘야 가능? 즉 귀엽고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내견들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니야. 인간으로 치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50개 이상의 명령어를 이해하고 복잡한 교차로에서 주인이 멈췄다는 위험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판단해. 이걸 지능적 불복종이라고 해. 즉 주인이 가자고 했는데 신호가 안 바뀌었다면 안 돼요 하고 멈추는 거지. 그 외에도 장애물 회피, 복잡한 보행 환경에서의 경로 탐색, 반복적 경로 기억, 건물 내부 구조 인식까지도 훈련을 통해 습득해. 기억력도 뛰어나고 사고 대응도 가능해.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실용지능이 엄청 높은 거야. 게다가 이 친구들 감정도 잘 읽어. 주인이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면 그걸 파악하고 행동을 조절하기도 해. 말 그대로 눈역할 플러스 감정 안정제까지 되는 똑똑한 친구들이 강아지 태어나면 다 안내견 되는 줄 알았지. 진짜 엄청난 경쟁률 뚫어야 돼. 일단 태어나자마자 기초 건강검진과 성격 테스트가 시작돼. 조금이라도 예민하거나 지짐이 작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면 탈락이야. 여기서 살아남은 강아지들은 생후 2개월쯤 퍼피워커에게 입양돼. 퍼피워커는 일종의 임시보호자야. 1년간 일반 가정에서 사회성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거지. 엘리베이터, 버스, 시장 같은 다양한 환경을 접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는 전문 훈련사에게 넘겨져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집중 훈련에 들어가. 리더십 따르기, 장애물 피하기, 위기 상황 대처, 길 기억하기 등 고급 스킬을 배워. 훈련 도중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탈락.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된 개만 진짜 안내견이 돼. 이 기관들은 단순히 개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연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해. 진짜 첨단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 그 이후엔 시각장애인과 매칭되는 과정이 있어. 둘이 잘 맞는지 테스트도 여러 번 하고 실제 생활 적응 훈련도 같이 받지. 진짜 사람과 개 커플 매칭 같아.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나도 퍼피워커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궁금하지? 나도 예전에 신청할까 고민했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신청해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어. 퍼피워커 누구나 될 수 있어. 단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해. 강아지를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 가족 구성원들의 동행, 하루 일정 시간 이상 개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해. 퍼피워킹 기간 동안은 개에게 사랑받는 법과 사회와 살아가는 법을 알려줘야 해. 근데 이게 진짜 정서적으로 힘들기도 해. 1년 정도 키우고 정들었을 때 헤어져야 하거든. 이때 펑펑 우는 퍼피워커들 많아. 나 또한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었기에 진짜 세상 잃은 것처럼 울었던 기억이 나. 하지만 그 개가 누군가의 눈이 된다는 걸 알면 뿌듯함이 장난 아니야. 훈련받는 개라서 그런가 진짜 철저해. 기본적으로는 고급 사료 먹이지만 체질에 따라 맞춤식으로 제공돼. 알러지 체크는 기본이고 장 건강을 고려해서 특수 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주기도 해. 소화에 방해되는 간식, 사람 음식은 절대 금지. 심지어 훈련 중엔 음식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교육받아서 누가 뭐 줘도 받아먹지 않아. 길에서 간식 하나 줄까 하면 절대 안 됨. 가장 좋은 행동? 모른 척하기. 진짜로 안내견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중이야. 말 걸거나 눈 마주치거나 만지는 건 다 방해야. 특히 안내견이 보호자 앞에서 걷고 있다면 그건 이동 보조 중이라는 뜻이니까 절대 간섭하면 안 돼.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만져도 되는지 궁금하면 보호자에게 먼저 예의 바르게 말하고 괜찮다고 할 때만 살짝 인사하는 정도. 그 외엔 철저히 무시해주는 게 진짜 예의야. 그렇담 앞에서 말했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정리해보자. 만지지 말기. 아무리 귀여워도. 사진 찍지 말기. 몰래도 안 돼. 아이에게 만지라고 하지 말기. 간식 주지 말기. 이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안내견 외로도 보통 강아지에게도 예쁘다고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해. 선의로 한 행동이 애견인한테는 무례한 행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안내견 보호자에게 불쑥 질문하지 말기. 어디 가세요? 시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이런 행동은 무례한 행동에 가까운 행동인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행동임에도 하는 사람이 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무개념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 안내견 앞에 갑자기 뛰어들지 말기. 이건 다 안내견의 집중을 깨는 행동이야. 결국 그건 보호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니까 절대 하지 말자. 안내견 그냥 귀여운 강아지 아니야. 누군가의 눈이고 생명줄이야. 식당, 카페, 마트에서 안내
안내견을 거부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기도 해.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보자. 안내견을 마트나 식당에서 거부하는 게 그냥 예의 없는 행동인 줄 알았지. 그게 실제로 불법이야.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확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야. 2007년에 제정됐고 2008년부터 시행됐거든. 이 법의 목적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게 하자는 거야. 그럼 안내견이랑 이 법이 무슨 상관이냐고? 바로 제3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공공장소나 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누구든지 막으면 안 된다고. 이걸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야. 심지어 매장 직원이나 사장님들도 안내견 출입은 안 됩니다 하면서 쫓아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도 있어. 2023년에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안내견 동반 입장이 거부돼서 큰 논란이 됐었어. 결국 사과문 내고 교육 강화하겠다고 했지. 또 시각장애인이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조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즘엔 장애인권위 공호기관이 나서서 교육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안내견 관련 단체들도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 이 법을 지키는 게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야.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는 거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이야. 혹시 주변에서 누가 안내견 보고 쫓아내려고 하면 그거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인 거 아세요? 한마디만 해줘도 진짜 큰 힘이 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행동하고 알려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 아닐까? 근데 있잖아, 요즘엔 안내견도 기술로 대체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 진짜 로봇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주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일단 이 아이디어는 완전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대략 2010년대 초반부터 해외에서 개념 개발이 시작됐어. 특히 일본이 이런 로봇 개발에 진심이야. 워낙 고령화도 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니까 대안을 찾다가 AI 플러스 로봇 입구로 안내견이라는 발상이 나왔지. 대표적인 예로 2021년에 일본의 한 로봇 기업에서 로봇 안내견 프로토타입을 발표했어. 이름은 AI K9, 번역하자면 인공지능 개정도. 이 로봇은 휠처럼 생겼는데 장애인의 손에 쥐어주면 장애인이 걸어가는 방향에 맞춰 진동과 소리, 음성으로 방향을 안내해줘. 장애물이 있으면 경고도 해주고. 그리고 2023년엔 MIT에서도 비슷한 걸 개발했어. 3D 라이다 센서, GPS, 딥러닝이 합쳐진 로봇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 계단이나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멈춰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기술이었지. 그럼 왜 굳이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걸까? 안내견이 최고 아니냐고. 사실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 평균 2년 넘게 걸리고 비용은 한 마리당 수천만 원이 들거든. 게다가 안내견이 은퇴하면 새로운 개를 또 기다려야 해. 이 과정이 너무 길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기술로 보완하자는 흐름이 생긴 거지.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로봇 안내견을 살 수 있냐고? 아직은 아니야. 기술은 계속 발전 중이지만 실제 상용화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정밀도 테스트가 엄청 중요하거든. 한번 방향 잘못 알려줬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그리고 아직은 기존 안내견처럼 감정적인 교감이나 긴급 상황 대처 능력까지는 로봇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실제 안내견은 주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자기가 훈련받은 거랑 다르게도 행동하거든. 근데 로봇은 그 정도로 알아서 판단하려면 아직 멀었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로봇 안내견은 앞으로 진짜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어. 특히 안내견을 배정받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지. 결론? 로봇이 안내견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함께 보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야. 만약 내가 미래의 안내견 로봇 체험존 이런 데 가게 된다면 아 이거 영상에서 봤다 하고 생각날지도 몰라. 진짜 세상 많이 변하고 있지? 이 영상을 본 너는 이제 안내견 마스터? 제발 주변에 알려줘. 그리고 길에서 안내견 보면 응원하는 눈빛으로 쓱 지나가 주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이 널리 퍼져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